이육사의 광야. 오늘은 일제강점기 시인이었던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해볼 건데요. 광야는 총 1, 2, 3, 4, 5연으로 구성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보실 때는 꼭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광야는요, 시간과 상황으로 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1년, 2년, 3년, 4년 총 5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1년에는요, 까마득한 날이었어요. 까마득한 날. 발음이 좀 구려서 죄송해요. 까마득한 날이었고, 이 까마득한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하늘이, 열린 날? 즉, 천지가 개벽한 날이라고 합시다. 천지가 개벽한 날이었고요. 2연에서는요, 산맥들이 휘달린다고 합니다. 휘달린다고 실제 시에서 표현하고요. 그래서 산맥들이 휘달릴 때 산맥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3년들은 끊임없는 광음이 소리나는 때고, 이때 큰 강물들이 길을 열었어요. 길을 열었고, 4년은 바로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지금인데 이때 막 눈이 내려요. 그리고 매화 향기가 아득한 때, 이게 4연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5연에서는 천고의 뒤 시간인데, 이때 초인이 백마를 타고 온대요. 백마. 자, 뭔 소리인지 모르신다고요? 저랑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육사의 광야인데, 이 시는 갈래가 자유시고요. 형식이 없고요. 서정을 노래했던 서정 문학 중에 하나인 서정시입니다. 더불어 이 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육사 시인이기 때문에 여기 의지적이고, 윤동주 시인이 반성과 성찰의 시인이라면 의지가, 더불어 여기 남성적인 어투가 되게 강하고요. 더불어 좀 더 쓴다면 저항적 성격이 되게 강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 상징적 시야가 되게 많다라는 것. 광야가 이 글의 제재고요. 그 다음 주제는 조국 광목에 대한 볼게요. 남성적인 어조를 기반으로 한 신념과 의지를, 그러니까 조국 광복과 민족의 이상실현, 바로 광복이라는 의지와 신념을 갖고 노래한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여기 자습사를 기반으로 하여서 해제를 해보면 남성적인 어조를 통해,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대적 상황은 부정적 상황입니다. 암울한 현실 상황을 인식하고 밝은 미래가 도래할 수 있도록, 오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윤동주 시하고 굉장히 동일하죠. 그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5번째, 독백적 어조를 써요. 이 시는요, 독백적 어조를 통해서 신념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공간과 시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6번 여기에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나오고요. 광활하다라는 말은 되게 넓다는 얘기예요. 얘랑 어떤 시간이 나오냐면 유구한 시간이 나와요. 유구한이라는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유구한 시간을 이렇게 조화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비되는 시어가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은 눈과 vs 매화예요. 얘의 대조를 통해서 현실 극복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 시에 몇 가지 시어를 미리 좀 체크해 볼게요. 중요한 시어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중요한 시어, 왜냐면 이거 상징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5개 정도는 상징적 의미의 시어를 알아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상징적 시어, 광야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눈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매화향기. 이 눈하고 매화향기가 서로 대조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 네 번째 미래의지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난한 노래의 시. 가난한 노래의 시. 그다음 5번에 이 말 아까 조금 어려웠는데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여기에서 광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민족의 삶의 터전이에요. 터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 민족의 역사가 펼쳐지는 공간이 바로 광야예요. 그다음 눈은 부정적 시어인데 암담한 조국의 현실, 고난과 시련 이거를 의미해요. 매화향기는 눈하고 대비됐으니까 이 부정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의지와 절개 이거를 상징하는 게 매화향기고요. 가난한 노래의 시, 가난한데 노래의 시를 부린대.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가난해. 그런데 미래의 결실, 조국 광복을 위해서 고난과 가난한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세를 갖는다라는 거야. 즉 고난과 시련을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왜 극복해? 조국 광복이라는 민족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노래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자기 희생이야. 즉 자기 희생이 바로 무엇? 네, 가난한 노래의 시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지금 눈으로 인해서 조국 광복의 현실이 되게 암담해. 그런데 시적 화자는 조국 광복과 민족 이상 실현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희망을,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 헌신을 한다라는 게 바로 가난한 노래의 시, 그러니까 긍정어야. 미래는 좋을 거고 현재는 그지 같지만 나는 한번 나를 희생해서 미래를 위한 씨를 뿌리겠다라는 거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뭐냐면은 한 단어 말하면은 얘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지금 현실이 암울한데 우리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이상을 실현시켜줄 만한 지도자 이거나 아니면은 후손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다시 체크해 볼게요. 우린 지금 뭐 했냐면 광야, 눈, 매화향기, 가난한 노래의 씨,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이 시가 공간과 시간이 매칭된다 그랬는데 시간과 상황이 이 시는 추보식 구성으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 이렇게 시상이 전개가 되는데요. 과거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네, 까마득한 날이라고 제시해요. 네, 현재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고 시어에서 제시해요. 그 다음에 미래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청고의 뒤라고 제시해요. 자, 그래서 얘가 까마득한 날이 언제고 과거가 되고 현재는 지금이라는 시어, 청고의 뒤는 미래가 되는데 얘는 과거는 1년에서 3년, 현재는 4년, 미래는 5년에서 총 1에서 5년까지 시상이 무엇? 추보식 구성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 과거에는
과거라는 시간에서 광야의 상황은 어땠는가? 처음에 도입 부분 한 거 다시 체크해 볼게요. 네, 개벽을 했어요. 천지가. 그럼 하늘이 처음 열렸고 그때 산맥들도 침범을 하지 못했다고 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큰 강물이 길을 열었어. 그러니까 세상이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현재는 일제강점기 시대겠죠. 당연히 어떻게 대조적 시어 나오겠죠. 하나는 눈이고요. 하나는 매화겠죠. 그 다음 청고의 뒤 미래에는 누가? 초인. 즉 지도자나 후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 시적 화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비록 지금은 눈 내리는 현실이야. 그런데 나는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 는 거죠. 눈이 내리는 현실에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서 오케이? 결과적으로 이 초인으로 하여금 나는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겠다. 즉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랍니다. 인식하죠. 윤동주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와 희생정신이 모두 드러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1년 광야 일제강점기 시대 때 쓰인 작품이고요. 까마득한 날이라 그랬어요. 까마득한 날은 태초에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과거에 1년에서 3년이 언제? 과거라 그랬죠. 하늘이 처음 열렸대. 개벽 천지창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상황이 열렸어? 광야에는 뭐가 열린 거야? 천지개벽했구나. 그렇게 해서 광야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어디 다구는 소리라는 게 뭐냐면은 닭은 여기서 생명이에요. 생명. 어디에 생명의 기척이 인간의 생활이 들렸으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표현상의 특징은 랴. 서리법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거를 의역을 하자면 닭은 안 울었을 거야. 사람들은 없었어. 왜? 1년 까마득한 날 과거의 태초에 천지개벽했던 그 광야가 탄생하는 시대 때 그 상황에서 닭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그러니까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하늘이 처음 열리는 태초에 적막하고 막 혼돈할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랴? 닭 우는 소리가 들렸겠어? 안 들렸다라는 거지. 왜냐면 태초에 처음이야. 그때 세계가 열리는 그 순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광야는 처음에 사람들도 안 살았고 닭도 없었어. 생명의 기척들이 없었어. 그치? 그러니까 세속적이지도 않고 정말 순수한 땅. 태초에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때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다시 까마득한 날의 과거에 하늘이 처음 들리는 날 정적이 막 있었고 새로운 세계가 그때 펼쳐졌어. 그리고 그때는 광야가 탄생했지. 표현상의 특징 설의법. 닭은 울지 않았어. 사람들도 안 살았어. 그렇게 광야는 순수한 땅이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라는 건 뭐냐면은 러브라는 얘기야. 휘달릴 때에도 휘달리다 막 달리는 건데 마구 여기 접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휘두르면서 달린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 2가지인데요. 보시면 하나는 의인법이고 하나는 화류법이에요. 지금 연모하다라는 것은 산맥이 바다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의인법이고요.
네. 그다음 휘달리다라는 것은 얘는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달리는 건데 지금 산맥들이 달린 거야. 무생물을 생물로 표시했으니까 얘는 활유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주체를 한번 볼게요. 산맥들이 달린 거야. 산맥들이 대상 바다를 연모한 거야. 그러니까 주체는 언제나 산맥이야.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했으니까 의인법이고 산맥들이 달린 거니까 무생물이 생물처럼 표현했으니까 화류법이야. 됐지? 근데 휘달리는 것은 굉장히 크게 달리는 거니까 얘 역동적인 거. 무엇의 역동적? 산맥들의. 됐어. 그 다음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도 주체가 산맥들조차도 침입하진 못했어. 이곳이 광야라는 것은 들녘자의 넓을 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인 삶의 터전인 우리 민족의 터전 이곳 어디 광야를 범하진 못했어.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어. 심지어 뭐마저? 산맥마저. 왜? 이곳은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신성한 곳이야. 이 신성성을 신성 불가침이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것들을 총 들고 경찰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때 그런 곳을 심성 불가침 영역. 너무 신성스러워서 불가합니다. 침범하기에 이런 뜻이거든요. 이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광야는 차마 산맥독차도 범하지 못했대. 그 정도로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지닌 역사가 굉장히 신성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신성 불가침 땅인 우리의 삶의 터전 이곳 광야를 태초에 이렇게 뭐했어? 순수한 땅이었고 이연에서는 산맥들조차 침범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침범했어?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리거나 이곳을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리거나 이곳을 산맥이 범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역동적 이미지 효과를 최대한 쓰면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땅은 이곳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데 우리 민족의 공간을 너희들이 왜 침범하느냐. 일대 침입의 부당성을 실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볼게요. 광야의 광활성과 신성성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끊임없는 광음이 뭐냐면데 빛광이에요. 그 다음에 그늘임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지고라고 했는데 여기 출제 요소 굉장히 다분히 많은데 어디가 출제 요소였냐면 여기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지고 네 출제 요소 먼저 큰 거 얘기해 볼게요. 계절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인간이 뭐 한 거예요? 계절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걔가 꽃처럼 피고 짖대 관념을 어떻게 시각화했다라는 거.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라고 얘기해도 돼요. 선생님 이게 왜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입니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부지런한 계절이라고 표현했고 얘를 피어서 지고 피는 것은 개화한다라는 것은 진다라는 것은 낙화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꽃이 피고 꽃이 진다라고 얘기했고 끊임없는 광음이라는 것은 세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뭐다 흐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고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역사와 문명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역사와 문명에 태동하는 그 과거에 대해서 1년에서 3년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나 어떻게 시련이 가득합니다. 매와 향기와 지조와 절개가 홀로 아득해. 되게 외로워.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나 시적 화자 표면에 드러냈는데 나 여기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에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 노래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강한 의지의 표현, 명령형
어미, 명령형 종결 어미를 통해서 화자가 남성적으로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 여기 속재양의 모티프 윤동주 시에서도 자기 나오는데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 조선 백성들의 염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속재양의 모티브가 돼가지고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리겠다라는 얘기에 자기 희생적 태도가 나옵니다.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청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다시 청고의 뒤라는 것은 마지막 년 같은 경우 미래라고 얘기했고요. 이 미래라는 것은 시적 화자는 확신이 있어요. 다시 청고의 뒤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끝나는 미래이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는 것은 위대한 자, 성스러운 존재고, 이 사람은 시적 화자가 아니죠.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뭘 부를까 할까요? 바로 노래의 씨를 부르게 하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가득 차 있어요. 자, 뭔 말이냐면 막 눈이 엄청 내렸는데 추운 계절이잖아. 부정적 시어 일제강점기니까. 근데 고독하게 뭐가 피어 있었어요? 매화의 향기가 홀로 아득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적 화자는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상하고, 그 다음에 강인한 기상을 남성적인 어투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연에서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무슨 상황? 지금의 눈 내리고 그래서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제시했고, 시적 화자의 태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여기 초인으로 하여금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즉 초인으로 하여금 목놓아 부르게 하겠다.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와 자기희생적 태도를, 즉 우리 민족과 우리의 민족의 독립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여기 볼게요. 여기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야는 어떤 공간?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광야를 산맥조차 침범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신성성이 강조된 공간이었는데, 우리 국토와 우리의 민족이 지닌 이 신성함을, 이 공간인 이 광야를, 이 일제야 너희들이 공간을 침범했니? 너희들 정말 부당해. 너희들 정말 내가 비판하는 거야.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을 이야기했어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 누구지? 광복의 상징입니다. 광복의 상징이면서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해방된 조국을 이끌어간 그 김구 선생이나 혹은 후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초인은 미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본질적으로는 부활한 어려운 말로, 비록 시적 화자는 자기희생적 태도를 통해서 독립을 위해서 속재양의 모티프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초인이라는 것은 미래 역사의 주역이자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부활한 이 민족적 자아가 투영된 바로 존재. 그러니까 비록 자기는 없지만 자기의 정신이 살아서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 정신이 그대로 누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초인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야를 끝났는데요. 광야를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광야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광해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제강점기 시이고요. 윤동주 시인의 작품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윤동주 시인의 작가와 조금 또 다르게 좀 더 적극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까마득한 날에 라고 했는데 까마득한 날이 뭐라고요? 네, 과거에 라고 이야기했고요. 1년에서 쭉 5년까지 과거, 지금, 미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전개가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성하고 네, 신성한 태초의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년은 광야의 신성함, 그 다음 3년은 광야가 역사적으로, 문명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러나 4년에서는 암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거에 대한 극복 의지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리체크 해보도록 해봅시다. 까마득한 날에 과거에 하늘이 처음 열렸다? 하늘이 처음 열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광야가 탄생했다라고 했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생명이 기척, 인간이 생활,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태초에는 조용한 가운데 아주 장엄하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의 광야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광야의 산성과 원시성, 그런 오리지널, 아주 옛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은 절대 범하지 못했어. 이곳이라는 것은 바로 조국이고 광야고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죠. 범하지 못했어라는 것은 신성 불가침의 땅이라는 거죠. 산맥의 형성 과정을 지금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막 휘달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화류법을 통해서 여기 연모, 의인법을 통해서 역동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고 화류법, 또 광야의 광활성과 그 다음에 여기 이곳 광야의 신선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제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시간의 흐름을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거 에 따라서 관념의 구체적 시각화로 표현하고 있고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안 좋아. 부정적인 상황이야. 눈 내리고 매화향기마저 홀로 아득해. 근데 나는 말입니다.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명령형으로 쓰고요. 강인한 남성적 어조 드러납니다. 다시 청고이디의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거든.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할 거야. 바로 뭐를? 노래의 시, 희망의 노래의 시를 부르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시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육사 시인은요. 1904년 정도에 태어나셨고 제가 기억하기에 해방 광복이 1945년이 됐는데 45년 1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고 실제 감옥에서 사망을 하셨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그 감옥에서 죄인은 아니지만 그 일본에서 부여한 수임 변호가 264번여서 264, 그래서 64는 여기서 비록되었고 결국 광야,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민족의 역사를 이어나갈 공간인 광야가 비록 지금은 눈 내리는 공간이지만 결국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서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는 것을 통해서 민족의 시련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은 희생할 각오로 노력해달라는 의지, 더불어서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고 준비하는 선구자적 태도마저 느껴지는 게 바로 이육사의 광야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야였습니다.